지금부터 이제 제가 교육할 첫 번째 교육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정말로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조금 부끄러운데 어디가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는 그 약간의 그 답답함,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커피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안다. 뭐 커피 그를 추출하는 커피 머신이나 이제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를 조금 안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될 영상은 그냥 스킵. 안녕하세요, 79커피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오프라인 상에서만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또 코칭도 해드리고 뭐 컨설팅을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이제 했는데요. 이제는 좀 많은 분들에게 온라인 상으로 또 소통하면서 또 저희가 기존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코칭을 해드릴 때 느꼈던 많은 점들을 이제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79커피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9커피는 경남 창원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저희는 주로 이제 커피 머신 판매하고 커피 머신을 수리하고 카페를 창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카페를 창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원두를 납품하고 또 추출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방에 저희가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지방에 부산, 경남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많은 커피와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또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기 위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영상은 주로 이제 커피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생 기초부터 시작해서 또 조금 더 심화 단계에서 조금 더 고급 단계까지, 그래서 좀 커피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까지 좀 다뤄볼 부분인데요. 이제 커피를 로스팅하고 또 추출하고 또 기계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커피 머신이나 그라인더, 또 정수 필터, 또 제빙기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커피의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커피와 관련된 지식들을 하나씩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엄청 많은 방대한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만 좀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주 생 기초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이제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뭐 학원을 다니시거나 또 따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커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커피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제 카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 조금 이따가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이제 그 부분을 좀 기대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라인더 커피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안다. 뭐 커피 그를 추출하는 커피 머신이나 이제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를 조금 안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될 영상은 그냥 스킵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교육할 첫 번째 교육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정말로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조금 부끄러운데 어디가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는 그 약간의 그 답답함,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이제 정말로 내가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른다, 커피를 추출하는 것조차도 잘 모른다,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한번 따라오셔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교육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출, 커피를 갈아서 추출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바로 커피
머신 그리고 커피를 갈아내는 도구인 그라인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그냥 커피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포토필터라는 거에 통해서 갈아가지고 커피 머신에 꽂아서 버튼 누르면은 이제 커피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닌가요?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커피 머신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라인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커피가 어떻게 갈리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분쇄도를 조정한다, 그 다음에 추출 시간을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단순히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 길게 나오고 굵게 하면 그 짧은 시간에 추출이 되고, 이런 개념을 그냥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그라인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커피 머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커피가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추출이 좀 길게 나오네, 에스프레소 추출이 조금 빨리 나오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 구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시간에 앞서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커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출을 하기 전 단계인 커피를 추출하는 도구들에 대한 정보가 잘 없으신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니신 것 같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사장님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사실 커피를 다루는 커피 머신과 커피 그라인더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첫 번째 컨텐츠로 올리는 이 영상은 정말 생왕 기초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 머신과 커피 그라인더의 각 부분별 명칭과 사용 각 부분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왕 기초 시간에 정말로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기는 불편하고 잘 모르겠는데 배울 때는 없고 가르쳐 주는 것은 없어서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번 영상을 보시면서 커피 머신이 이렇게 생겼고 요 각 부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라인더 또한 각 부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커피 머신부터 알아볼 건데요. 커피 머신에 대한 각 부분의 명칭,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커피 머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머신이 밖에서 보면 되게 좀 어려워 보이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알아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거 전체가 이제 커피 머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머신의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뭐 가정용 커피 머신이 뭐 20만 원짜리 가정용 커피 머신이나 뭐 3천만 원짜리 하이엔드 커피 머신이나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한번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머신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룹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그룹 헤드거든요. 이름 이제 그룹 헤드, 뭐 추출하는 물이 나오는 곳,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게 그룹 헤드라고 이름을 하는 거니까 그 그룹 헤드라고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룹 헤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왼쪽을 1그룹, 1그룹, 2그룹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그룹, 2그룹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거는 이제 2그룹짜리입니다. 그래서 포터필터가 2개, 그래서 추출을 동시에 2개를 할 수 있는 걸 2그룹 커피 머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원그룹이죠. 그룹 하나만 있는 반자동 머신을 원그룹 커피 머신이라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상업용으로 쓰는 거는 대부분 다 그룹 헤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룹 헤드, 커피 머신에 달려 있는 그룹 헤드고요. 그룹 헤드에서 이제 추출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와요. 이제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면서 커피가 추출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커피 추출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커피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토필터, 포토필터라고 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커피를 담을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토필터. 얘를 포토필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포토필터라고 무거워요. 얘는 포토필터라는 게 필요하고, 이 포토필터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요 포토필터 전체를 포토필터라 하고, 이렇게 보면 포토필터 이 부분을 포토필터 바스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토필터 바스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를 합쳐서 포토필터라고 얘기합니다. 포토필터 바스켓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포토필터 바스켓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커피가 담기면 밑으로 커피가 내려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커피를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는 포토필터 바스켓, 요걸 바스켓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빼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스켓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토필터 자체 이렇게 일체되어 있는 포토필터 이렇게 함께 딱 박혀있는 이 포토필터는 포토필터 자체가 무겁고 좀 비싼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포토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포토필터 바스켓입니다. 실제로 이 포토필터는 사실은 포토필터 바스켓을 꼽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얘는 이 포토필터 바스켓을 장착하기 위한 도구고, 얘는 단순히 이 밑으로 나오는 커피를 여기 뚫려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이 스파웃이라고 불리는 이 양쪽 길 쪽으로 커피 에스프레소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포토필터 바스켓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토필터 바스켓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다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스킵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 포토필터 본체와 포토필터 바스켓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외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뺀 거를 이렇게 팍 이렇게 빵 쳐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립이 되거든요. 예. 참고 사항으로 포토필터는 포토필터 스파웃이라고 얘기하는 요렇게 길이 나 있는 거 있죠? 요렇게 길이 나 있는 거, 요렇게 스파웃이 달려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좀 커피 좀 한다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커피 좀 한다고 안 해도 많이 쓰죠. 바텀리스 포토필터라는 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텀리스는 뭐냐면 이렇게 스파웃이 없는 형태예요. 요의 밑동을 딱 잘라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다가 바스켓을 꽂아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왜 좋으냐?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요 밑에 커피가 에스프레소가 추출되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려져 있어서 이 바스켓에서 나오는 커피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효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포토필터는 이루어져 있고요. 이 포토필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루 패드에다가 이렇게 딱 이 부분을 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날개, 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을 딱 맞게 해서 꽂아가지고 샥 돌려서 장착을 해줍니다. 이 포토필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영상을 따로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분해되어져 있는 걸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찍을 건데, 요게 이렇게 장착을 한다라는 거, 그거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팀을 치게 되죠. 이렇게 축축 김이 나오는, 스팀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뜨거운 음료를 만들 때 이 스팀을 통해 가지고 우유나 다른 기타 음료들을 데우는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래서 이제 스팀에 대한 부분이 요 두 가지죠. 어떤 커피 머신에는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룹헤드가 두 개인데 하나만 스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양쪽에 스팀을 칠 수 있도록 스팀과 관련된 요 뭉치들이 박혀 있어요.
그럼 요거 자세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요. 요 부분이 스팀 레버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스팀을 나올 수 있게 하는 스팀 레버. 스팀 레버는 얘처럼 레버 형태가 있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뭐 페마 같은 경우, 페마 298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런 머신들은 이렇게 로타리식으로 돌려서 스팀을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얘는 레버 방식, 다른 거는 로타리 방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스팀 레버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스팀 완드라고 부릅니다. 요 전체를 스팀 완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팀이 나오는 길을 이제 내주는 거죠. 이게 스팀 완드.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끝부분이 이제 스팀 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팀 완드 중에 제일 끝부분, 스팀이 나오는 구멍이 있는 걸 스팀 팁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스팀 팁이 자세히 보면 구멍이 3개짜리가 어떤 머신은 구멍이 3개짜리, 어떤 머신은 구멍이 4개짜리. 그 다음에 구멍의 크기도 다양하고요. 그게 다 다른데 각 제조사들, 커피 머신을 제조하는 제조사들마다 자기들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머신은 이런 특징이 강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에 따라서 이 스팀 팁의 구멍 개수나 구멍의 넓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이제 내가 어떤 스팀을 칠 것인가, 카푸치노를 많이 파는 이태리 정통 카푸치노를 많이 파는 카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라떼, 부드러운 라떼나 라떼 아트를 하는 커피숍으로 특징을 잡고 카페를 할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런 스팀 팁에 대한 커피 머신뿐만 아니라 스팀 팁의 모양과 구멍 개수와 구멍의 굵기를 결정해서 이제 커피 머신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것도 머리 아프니까 생왕 기초 시간에는 이 부분의 명칭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팀 팁, 스팀 레버, 스팀 완드, 스팀 팁. 네. 다음으로 이렇게 얘는 이제 가운데 달려 있는데요. 대부분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가 뭐냐면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 레버예요. 온수 추출구죠. 그래서 보일러 안에 있는 뜨거운 물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 물을 담아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비추죠. 고요 많이 갇혀 있는 물을 사용하시는 거는 커피 맛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사용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게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동그랗게 게이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바늘이 이렇게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커피 머신 같은 경우에 가정용 머신은 요거를 표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게이지가 어떤 거를 표시하냐면 커피를 추출하는데 그러니까 기압이 몇 기압으로 나오고 물이 추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이지입니다. 표시하는 눈금 게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팀 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 스팀의 압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게이지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빼고요. 정상적인 부분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상적인 추출압과 스팀압은 어떻게 되냐면 커피 머신을 설치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본 대기압, 그러니까 딱 기다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의 압력, 들어오는 물의 압력이 한 3기압 정도를 추천하는 정상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보다 낮아도 사실 추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높다고 해서 추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낮거나 높을 때 이제 기계의 커피 머신에 약간의 무리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3바 정도, 3기압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세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추출 버튼을 눌렀을 때 레버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레버가 움직일 때 압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 보통 9기압, 9바까지 올라갑니다. 9에서 10바 사이가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에스프레소 추출, 커피 추출에 많은 선배님들께서 역사적으로 쌓아왔을 때 어느 정도 압이 되니까, 압으로 추출하니까
커피가 맛이 있더라, 어느 정도 먹을만 하더라 라는 수치가 9바였어요. 9바.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한 또 깊이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쭉 찍을 일이 업로드 할 일이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 생왕 기초 시간에는 딱 추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커피를 채워서 추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을 그냥 흘렸을 때도 마찬가지. 한 9에서 10바 정도, 9에서 10기압 정도가 왔다 갔다 딱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9에서 10바 사이에 이 바늘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정상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스팀압인데요. 어떤 거는 얘는 지금 일체형이에요. 근데 어떤 머신들은 추출압과 스팀압의 게이지가 동그랗게 두 개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 압력 같은 경우에는 1바 근처에 와 있으면 스팀 압력은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왕 기초를 넘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게이지는 추출 압력 9바, 대기 압력 3바, 추출 압력 9바. 그 다음에 스팀압은 1바 정도의 게이지 바늘이 와 있으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